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머먹이라는 프로젝트를 고안한 팀 화석과 석유의 대표 IoT 인공지능 융합 전공 정하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 내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이력사항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앞에 이수증을 보면 알 수 있듯 유니티를 이용한 VR 슈팅 게임을 안드로이드 환경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번 학기에 진행한 오늘의 칵테일 프로젝트인데요. 오늘의 칵테일이라는 감정 분류를 이용한 칵테일 추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음료 추천 서비스의 개발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지식재산권 강의를 들으면서 링크 플러스의 도움을 받아서 특허를 출원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에코노베이션이라는 전남대학교 개발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현직 개발자 풀이 넓으며 멋쟁이 사자처럼 대학의 전남대 대표로서 비전공자인 전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발표 자리에는 넣지 않았는데 저희 팀은 저번 주에는 지스트에서 진행한 창업 아이디어 육성 프로그램인 호남권역 미니 아이코어에서 인공지능 조스태치 드론 아이디어로 감사하게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일단 어떤 앱서비스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앱서비스를 고안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친구들끼리 나눈 실제 카톡 내용인데요. 제 친구들은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부끄럽게도 자취생인 제가 일주일 동안 먹고 있는 안타깝고 비루한 김치찌개입니다. 사실 할 줄 아는 요리가 많지 않아서 볶음밥이나 김치찌개 등 해먹는 것만 해먹게 되고 영양소 균형이 걱정되어서 가끔 무작정 샐러드를 사오기도 합니다.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 자취생들을 다른 말로 1인 가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현재 1인 가구의 증가는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말고도 다른 사회적 이슈가 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놓고 다른 사회적 이슈를 거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식당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것조차도 불안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외식의 수요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집밥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변화는 유튜브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간단한 자취 요리를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상승률 10위까지를 꽉 채우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 비율의 증대와 간단한 자취 요리 콘텐츠 수요의 증가는 영양 성분의 고려와 자취 친화적인 레시피를 추천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는 자취생이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며 균형 있는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 서비스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팀원 임금재님과 제가 나눈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저희는 미음미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의 초성으로 보이시나요? 바로 뭐먹이라는 뜻의 초성입니다. 보통 뭐 먹을까? 뭐 먹지? 라는 말을 할 때 미음미음이라는 채팅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취생들이 뭐 먹지 고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뜻에서 저희 앱 서비스 이름을 자취 뭐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대체 어떤 앱 서비스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모는 자취생의 냉장고입니다. 보통 자취생의 냉장고 안에는 많은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죠.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앱에 기입하면 그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나 재료 한두 개가 더 필요한 레시피들을 추천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요리를 시작하겠죠. 레시피에 있는 정형적인 요리 방법들은 조리 과정이 복잡하거나 독특한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대로가 아닌 사용자만의 자취생다운 레시피를 사용하여 요리를 하면 사용자가 직접 그 레시피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시피는 기존 레시피 데이터에 들어가서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추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사용하면서 점점 자칫 친화적인 레시피북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했던 요리 기록들은 사용자가 섭취한 영양 성분을 분석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영양 성분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그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간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추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안타깝고 비루한 김치찌개만 일주일 동안 먹게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풍부한 말린 느타리 버섯 같은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구매하여 냉장고에 넣어 더 많은 요리들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앱은 이런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기술이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는 이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먼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 약 10%나 제때 사용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 버려진 식재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연간 720억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앱 서비스는 재료를 통한 레시피 추천으로 남는 재료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식재료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른쪽 표는 성인 중 해당 영양소를 잘 못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보면 70%의 성인이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표를 통해서 현재 성인들은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편향적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자칫 뭐먹이 저명성을 얻게 되면 균형적인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이와 같은 편향성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인데요. 저희가 시장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STP 전략과 포피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세그먼트에 따라 요리 방식 구분에서는 직접 요리하기를 추구하는 사람,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20대에서 30대의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음식을 추천하여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어플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저희 고안 서비스의 포피 전략에서는 앞선 STP 전략의 타겟팅 대상에 맞는 홍보 방법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앱 서비스의 내 외부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스와트 분석입니다. 강점은 영양 성분을 고려해주며 자칫 친화적인 레시피가 추천되는 것, 약점은 경쟁 서비스가 많으며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는 것, 기회는 수요가 많고 검증된 시장인 것, 위협은 물가 상승과 완전 조리식품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개발 과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인원은 저희 화석과 석유팀 내부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저는 프론트엔드와 UI 디자인을, 팀원인 임금재님은 백엔드와 서버 매니지먼트를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서버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서버 매니지먼트는 외부 인력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고안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 구성도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플랫폼에 자신의 냉장고에 있는 재료와 지금까지 먹어온 식단을 입력하면 앱 서비스는 식약처 영양성분 DB와 레시피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여 레시피 추천과 현재 영양 상태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플랫폼 내 식재료 구매 링크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앱 서비스 내 광고에서 나오는 수익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레시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겠죠. 레시피 데이터베이스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오픈 API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양기준치 데이터베이스는 식약처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추정 손익 계산은 앱 사용 유저가 5,000명일 때 광고 수익으로 매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는 저희 앱 서비스의 마케팅 비용이고 이것은 저희 매출의 54%로 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에 새로운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자신의 레시피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을 차별화 요소로 보고 있고 또한 유저 수의 증가는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1,100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영업의 손익은 금융차입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여 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이익도 1,100만 원이 되고 과세표준 2억 이하 법인이기에 법인세를 10%로 계산하여 11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990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추정 손익 계산은 유저수 증가에 따른 계산이며 비율은 전년도와 같이 구성됩니다. 다음은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따로 개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저희 팀 내 인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경비는 200만 원으로 계획하였고 마케팅비는 구글 애드스와 인플루언서들의 광고비 단가를 근거로 1,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통 10만 구독자 기준 한 편당 50에서 150만 원 사이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서버비는 서버의 확장성이 유연한 아마존 웹 서비스로 선정하였습니다. 릴리즈 2달 전부터 서버를 개설하고 보수할 것을 고려하여 14개월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AWS의 경우 처음 12개월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실제 결제 비용은 2달치 요금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부분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이고 월 92,000원 정도의 소요 예정으로 총 100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용역비는 저희 앱 서비스 보안과 DB 관리 소프트웨어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사업은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해 상반기 동안 UI 구성부터 개발과 지적재량권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알고리즘 보안과 상표 등록,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년도 전까지 출시를 마치고 중반기에는 소셜라이징 기능을 구현하여 유사 서비스 사이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측은 앱 아이콘을 비롯하여 UI 디자인 컨셉트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컬러웨이는 식욕을 일으키는 난색 계열을 사용하였고 메인 폰트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지역의 이념을 담고 있는 빛골 광주체를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부문에서는 현재 지정한 오픈 API들의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석과 석유팀의 자취 워머기였습니다.